삼성전자가 최근 분기 영업이익으로 그 무서운 엔비디아를 밟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시가총액 1위 애플마저 넘어섰습니다.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세계 민간기술 기업 중 압도적인 글로벌 1위의 수익성을 찍어 누른 겁니다. 최근 분기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 수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상징적인 지표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가려진 기업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분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약 81조 9천억 원이었으며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은 약 77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웹 생태계를 지배하는 알파벳이 약 60조 원, 소프트웨어 기반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58조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가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한 전 세계 민간기술 기업 중 최상위권의 수익성을 기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실적 표면의 숫자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부상 선반영된 대규모 비용의 실체입니다. 이번 실적에는 하반기 및 내년 초 직원들에게 지급될 특별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원이 미리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이 같은 일회성 충당금은 당해 분기에 실질적인 영업 체력을 왜곡하는 착시 효과를 낳습니다.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한 비즈니스 모델로만 벌어들인 일시적 실질 영업 체력은 약 106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매크로 긴축 우려가 맞물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30만 원 선을 위협받는 패닉 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본질적인 규모와 기초 체력은 과거의 침체기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강력한 펀더멘털 국면에 진입했음을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같은 기록적인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핵심 동력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인 HBM 시장에서의 기술적 주도권 탈환입니다. 지난 3년간 4세대 및 5세대 시장까지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망을 독점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으나 삼성전자는 최근 6세대 최첨단 제품인 HBM4를 세계 최초로 공식 양산하며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엔비디아 메인 밴더 라인에 다이렉트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의 HBM4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독점 구조를 깨부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 간의 물리적 결합 혁신에 있습니다. 기존 HBM은 메모리 공정 내에서의 적층이 이루어졌으나 6세대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극도로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영역에 한 세대 앞선 차세대 일시 나노디램 공정을 적용했고 두뇌 역할을 수행하며 발열과 전력 효율을 제어하는 로직 다이 영역에는 자체 파운드리의 4나노 미세 공정을 결합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IDM으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 융합 공정을 통해 AI 연산 시 병목 현상을 완벽히 해결했으며 거대 언어 모델 LLM 학습 시간을 전 세대 대비 수십 % 이상 단축하는 독보적인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최근 차세대 AI 플랫폼의 요구 데이터 전송 스펙을 초당 13GB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삼성 HBM4의 독자적인 대역폭 스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삼성의 기술 규격이 글로벌 AI 칩 시장의 새로운 표준 규칙으로 자리 잡았음을 뜻하며 선발주자였던 경쟁사들 또한 자신들의 공정을 삼성의 표준에 맞춰 전면 수정해야 하는 기술적 병목과 설계 변경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기술적 반격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 같은 철저한 엔비디아 맞춤형 스펙 타깃팅이 존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견고한 실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섹터 전체의 주가가 동반 조정을 받은 원인은 삼성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수급 다변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기인합니다. 단기 폭락의 트리거가 된 것은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의 금융적 변동성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을 단행한 첫날 13% 급등하며 시장의 자금을 흡수했으나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자마자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의 강한 차익 실현, 세론 매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이닉스의 2분기 HBM 출하 증가 속도가 내부 장비 병목으로 인해 시장의 눈높이를 하회했다는 내부 진단 보고서가 시장에 유출되면서 투자 심리 또한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 환경도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전년 대비 346%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며 엔비디아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고 중국의 CXMT 역시 정부로부터 약 6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조달해 구형 공정 매스 증설에 나서면서 시장 일각의 공급 과잉, 피크아웃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세와 중동전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며 삼성전자까지 억울한
억울하게 진흙탕에 끌려 들어간 동반 매도세가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내부 펀더멘털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비밀 병기이자 추론용 AI 시장을 겨냥한 핵심 칩인 그록이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전량 수탁 생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조 원대의 라인 증설 비용 대비 가동률이 나오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며 삼성 실적의 아픈 손가락으로 취급받던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가 엔비디아라는 초대형 고정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면서 가동률이 100%에 근접했고, 이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완벽한 흑자 안착과 이익률 극대화라는 연쇄 낙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HBM의 단기 납품 여부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글로벌 빅테크 진영의 기술 대세는 이미 다음 단계인 스토리지 인프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AI 서버 시장의 중심축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추론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전력 소비와 데이터 저장 용량에 한계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차세대 울트라 AI 플랫폼인 베라루빈부터는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지 전용 렉 배치가 강제됩니다. 연상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스토리지가 받쳐주지 못하면 AI 병목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고성능, 대용량 기업용 SSD를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베라루빈 플랫폼의 표준 규격이 될 독점적 기업용 초고속 SSD인 PM1763의 대량 양산 체제를 전격 가동했습니다. AI 반도체의 두뇌인 HBM4와 동력원인 기업용 SSD를 단일 밸류체인 내에서 동시에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 체력과 생산 규모를 가진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삼성이 장기 전략으로 제시했던 토탈 AI 메모리 솔루션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관련 빅테크 인프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용 SSD 시장은 내년 약 233조 원 규모로 폭증할 전망이며, 이는 올해 시장 체급 대비 무려 6배 이상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 투자 비용 중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올해 14% 수준에서 내년 36%, 오는 2027년에는 무려 50% 절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글로벌 AI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삼성의 메모리 스펙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미세 공정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수율 안정화도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2나노 파운드리 수율은 지난해 말 기준 20% 수준에 머물려 우려를 낳았으나 최근 핵심 노광 장비 최적화와 공정 개선을 통해 60% 선을 돌파하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60% 돌파는 본격적인 산업 양산 및 마진 확보가 가능한 구간 진입을 의미하며 하반기 목표치인 70에서 80%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TSMC의 공급 적체에 지쳐 비명을 지르던 퀄컴, 미디어텍 등 미국의 대형 팹리스 고객사들의 후속 수주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막대한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삼성 경영진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호기 공장의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30년 이후에서 2029년으로 무려 1, 2년 앞당기는 초강수의 대규모 투자 재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설비 투자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형 승부수로 이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전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고한 내부 데이터와 확신이 뒷받침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은 기업의 실적 펀더멘탈과 주가 지표 간의 극단적인 디커플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전체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6.4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던 기술적 저점 구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기업은 엔비디아, 애플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 체력을 증명해가고 있음에도 주가는 당장 거시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것 같은 과도한 심리적 공포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시장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같은 기초 체력과 투자 심리 사이의 극단적인 왜곡은 영구히 지속된 적이 없으며 결국에는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이익 방향으로 수렴되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력들의 선물, 옵션 만기 물량 교환, 공매도 잔고 추이, 프로그램 매매 기계들의 무차별적인 지수 매도로 인해 거래일마다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투매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튜브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당일 주가창의 파란 불빛에 감정적으로 동요하며 리스크 관리를 포기하거나 무분별한 뇌동매매를 감행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지금 같은 국면일수록 향후 확정 공시될 사업 부문별 세부 명세서, 즉 메모리 사업부 내 HBM4 매출 반영 속도, 기업용 SSD의 분가별 단가 추이, 그리고 파운드리
2나노 라인의 신규 수주 공시 등 철저하게 계량된 수치와 팩트 데이터를 냉정하게 추적하며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거대 유동성의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리스크를 제어하는 본질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반도체 동향과 삼성전자 실적 분석에 대한 정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